제가 이번에는 업성에 관해서 사실 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그 재미없는 업성보다는 우리가 오늘은 신사임당 그림하고요. 우리가 허난설원 시를 보면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어떤 꽃, 물론 뭐 임원십육지라든지 양화소록 뭐 이런 데도 우리나라의 어떤 나무라든지 그다음에 그 심어야 되는 나무, 뭐 심지 말라는 나무 이런 것도 우리 자료에도 많이 나와 있죠. 뭐 그런 거는 지겹게 공부를 했고 이번에는 좀 눈도 즐겨볼 겸 이런 것도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봄직하죠. 늘 이야기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의 개념은요. 그 책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실제로 유추한 것도 많고 물론 문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많지만 임원신육지에는 양화소록이나 임원신육지는 우리의 어떤 그 당시에 이렇게 심어라 심지 마라 했던 어떤 수목에 관한 내용이라면 우리 전통적으로 이렇게 그 신사임당이나 그다음에 허난사런에 남겨진 어떤 시를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앞마당에서는 어떤 하초가 키워져 있고 어떤 나무들이 있는가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좀 보기 위해서 우리가 눈도 좀 즐길 겸 해석하는 방법도 알 겸 제가 오늘 좀 그 그림을 들고 와봤습니다. 그림과 시를 들고 와봤습니다. 우리가 신사임당은 그 율곡 이 선생님의 어머님이고 5만 원권 지폐에 나와 있죠. 유일하게 여성인 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빨간색으로 좀 바꿀게요. 이게 지금 이 그림 수박하고 쥐에 관한 그림인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실은 그림이에요. 왜냐면 그 당시 어떤 뒷마당 앞에 제가 주택의 어떤 형태를 이야기를 했죠. 제가 사대 보았던 집안의 앞마당의 형태 이런 것은 굉장히 구조적으로 굉장히 복잡해요. 내가 뭐 주택 어떤 공간을 다 설명하기는 뭐 하고요. 그러니까 재미없게 그런 공부 지겹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마당이 굉장히 안쪽에 구석진 곳에 들어가 있고 특히 우리가 신사임당 이러면 15세기, 16세기 때죠, 그죠? 16세기 초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15세기가 세종 때니까 우리가 정조 때 어떤 개념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사화라기보다는 어떠한 집안의 어떠한 개념들이 굉장히 가니까 무슨 씨 집안 그죠? 뭐 윤씨 뭐 김씨 뭐 이런 안동 김씨 뭐 이래가지고 어떤 족벌 체계라고 하나요? 그런 체계들이 굉장히 강화됐던 거죠, 그죠? 우리가 뭐 그런 게 뭐 이건 뭐죠? 우리가 어떤 사화가 생기던 어떠한 발단의 어떤 계기가 되는 개념들이죠. 16세기, 17세기 걸치면서 굉장히 사화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어떤 여성들의 삶에 보면은 굉장히 집 안에서 생활을 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평민들 빼고 약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사대부 집안 아주 그 조금 내노라 하는 집 같은 경우 양반이라는 개념들이 좀 그런 여성들을 조금 안쪽으로 가다 놓고 이제 집이 어떤 교조라면 요 안쪽에 그리고 뭐 이렇게 막 정말 문 여러 단계를 걸쳐서 어떤 가는 개념이죠. 그런 거 보면 지금 현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행복한 거죠, 그죠? 음, 그 다음엔 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일단 그림을 보면요. 그래서 안쪽에 우리가 안채라고 그러죠. 다시 한번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요. 뭐 어쨌든 뭐 대문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안쪽에 또 대문이 있고, 그죠? 또 대문이 있고, 뭐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대문을 걸쳐서 이렇게 앞마당이 안채가 있습니다. 그죠? 안채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안주인이 기거하는 공간. 이 안 공간에 보통 하는 것이 이제 앞마당이라고 그러죠. 앞마당이라고도 하고 앞마당이 있고 그다음에 뒷마당이 있죠. 주로 이제 뒷마당에 뭐 장독대가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경우인데 일단 이 뒷마당에 주로 이제 어떤 식물이 심겨져 있는가. 물론 이제 앞마당에는 우리가 식물이 심겨져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뒷마당 쪽이라든지 그런 경우인데 뒷마당 쪽에는 아무래도 이제 여성들이 많이 생활하는 공간이죠. 그죠? 그런 곳에 이제 식물들을 보면은 일단 수박이 있었다는 거, 수박을 키웠다고 해야 되나요? 심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이거 가지겠죠? 가지인가요, 이게? 여기는 뭐 포도도 해놨는데 포도는 아닌 것 같고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맨드라미가 있죠. 그죠? 맨드라미가 있고, 이게 지금 양귀비 같죠? 양귀비. 저도 뭐 시골에서 안 자라서 솔직히 잘 모르는데,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보면 맨다라미가 있고 그다음에 양귀비가 있고 어쨌든 수박이 있고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포도도 있어요. 포도. 포도는 주로 이제 안쪽으로 이제 앞마당 여기 남쪽에 주로 이제 심어난 얘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 그리고 뒤에 연결되어 있는 곳에 우리가 허난설원 시에 보면은 목련도 나와요. 뒤에 그 울타리에서 목련꽃이 피었다라는 어떤 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런 그림을 보고 있으면 많은 그림은 초충도 이래가지고 어떤 벌레의 어떤 개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나팔꽃도 어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박의 어떤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렸어요. 호박은 아닌 것 같고, 그죠? 이거는 수박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박과 쥐라는 개념인데, 쥐가 이 수박을 파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딱 보고 있으면 지금 이제 신사임당도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우리가 율곡이의 어머니라고 해서 굉장히 이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이 뭐라고 그럴까 그 당시에 어떠한 여성의 답답한 모습 그러니까 답답한 생활을 굉장히 싫어했던 그러니까 그 당시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시나 그림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겠죠, 그죠? 머리는 좀 있고, 그러니까 그 답답한 것을 뭔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그림이나 시로서 나타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면은 신사임당은 시는 안 지었어요. 거의 시는 없고요. 하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신사임당은 거의 그림을 그렸죠. 근데 그 딸도 참 그림을 잘 그렸대요. 그래서 신사임당이 그 딸의 그림을 칭찬을 하는 어떤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딸도 참 그림을 너무 자기가 봐도 너무 잘 그렸다라고 이제 해놨는데, 근데 그 딸에 대해서는 참 안 나오죠, 그죠? 신사임당은 율곡의 어머니라서 더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대체로 나비가 있어요. 나비는 이제는 남성을 말하는 거죠. 그죠? 남성의 어떤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제가 판단하는, 제가 어떤 그림을 생각하는 느낌은 굉장히 이게 실제로 큰 그림을 보면요. 굉장히 섬뜩해요. 쥐들이 수박을 갉아먹는 이 모습이 이 빨간 이 모습이 마치 어떤 여성의 노동을 갉아먹는다? 좀 그런 느낌들이 확 들어올 정도로 굉장히 이제 섬뜩하다라는 느낌이 저는 들더라고요. 이 그림이 작아서 잘 못 느끼시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잘 보관은 안 됐다 하더라도 지금은 좀 많이 채색이 되어 있는 편인데 그 당시 어떤 그림만 봐도 그냥 흐릿한 그림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느낌이 와닿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그 당시 그림을 이제 보면은 그 당시에 마당에
무엇이 키워져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그림을 볼 때 우리는 일단은 우리나라의 어떠한 전통의 어떤 마당의 형태가 어떻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마당에 심겨진 어떠한 화초가 어떻는가 이런 것을 보는데 그 나무의 책을 막 자꾸 보는 것보다는 이는 그림이나 시를 통해서도 많이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어떤 신사임당의 그림을 한번 제가 들고 들어와 봤습니다. 뭐 난초는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주로 이제 맨드라미 주로 꽃들이 주로 양지 바른 곳에 사는 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가지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죠? 수박도 그렇잖아요. 햇빛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앞마당 비록 자, 어떤 안채가 비록 안쪽에 약간 조금 이 뭐라 그럴까요? 답답한 곳에 있는 건 맞지만 굉장히 햇빛이 잘 들고 우리가 말하는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건강성이 좋은 그런 곳에 앉은 자리를 앉은 안채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집은 제가 안 봐서 모르겠지만 입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입지해 있지 않았나 안채 자체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신사임당이 그린 꽃이나 이렇게 그림을 딱 보면요. 어쨌든 다 양지에서 햇빛이 바른 곳에 자라는 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정도 여러분들이 좀 신사임당의 그림을 한번 보시고 그런 걸 한번 유추를 한번 해 보시고요. 다음에는 우리가 비운의 여인이라는 그 허난설원에 관한 시를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허난설원은 그림은 안 그렸어요. 반대적으로 이제 시를 많이 썼죠, 그죠? 잘 아시다시피. 자, 이제 시를 딱 보면요, 여기 이제 나와 있던 것처럼 허난설원은 거의 15세기, 16세기 말에 태어났어요. 그죠? 명종 때 태어났죠. 그래서 16세기 말에 태어나서 가장 그때 굉장히 파싸움이 남인 북인 이렇게 할 때 동인 서인 파싸움이 굉장히 심할 때 태어났어요. 그리고 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허균 잘 아시죠, 그죠? 허균이라든지 이런 분이 오라비로 오빠로 있었고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그 죽을 때 자기 시를 다 태워달라고 했는데 저 오빠가 중국에 시를 보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중국에서 이미 더 유명해서 책으로 만들어졌답니다. 그래서 역으로 우리가 우리나라에 시가 들어왔다 할 정도로 우리는 이 그 허난설원의 시를 실제로 중국에서 이미 책이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역수입했다고 하죠. 이런 것 보고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는 좀 그 당시에 여성의 시라든지 그림을 별로 좋아하진 않았죠. 그리고 참고로 허난설원은 27살에 자살했어요. 시어머니였던 병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일단은 뭐, 아들, 딸 한 명 있었는데, 둘 다 죽었죠,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죽어서, 여기 곡자라는 어떤 시도 있는 거 보면은, 여기 보면, 사랑하는 딸 죽고, 그죠? 그 다음에 아들도 죽고, 다 죽었죠. 한마디로 아들 하나 있는 거, 딸 하나 있는 거 다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허난설원이 자살을 했습니다. 목을 매서 죽었죠. 자,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지금, 허난설원이 연애 시절, 말 그대로, 연애라고 한번 하고, 이제 결혼을 하기로 한 그, 김모더라고요. 그 사람하고, 이제 만나서, 처음에 이제 첫 만남이 있었던 곳이 어느 연꽃이 있던 연못이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도 얼굴 붉혔다라는 이런 시들이 있어요. 이제 제가 그것은 안 실었는데, 근데 나중에 그 이후에 저 허난설원이 그 남자가 결혼한 걸 후회한다라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남자분이 어쨌든, 그리고 어쨌든 그 시어머니가 굉장히 조금 키가 셌나 봐요. 그리고 이 남편이 맨날 기생집에서 자고 거의 안 들어와서 거기에 혼자서 자는 어떤 외로움을 많이 담아놨더랬어요. 이 시에 보면.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보여주고 한 거 아니고 그 당시 이제 시를 지으면서 그 당시 이제 그 꽃들이 뭐가 있는가, 나무가 뭐가 있는가,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면은 어쨌든 목련에 관한 시는 제가 못 찾아가지고 여기는 안 실었는데요. 목련이 꽃이 피었다라는 것도 제가 시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야곡이란 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잠깐 이렇게 뭐 옥류 뭐 미짜짜짜고 했어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뭐 실현절시다 뭐 이런 거 배웠겠지만 이게 한자를 딱 보면은 이 경자, 영자, 맹자, 영자 이런 게 실제로 아주 그걸 했죠. 운이라고 그러죠, 그죠? 운을 탁 띄워온 어떤 사례입니다. 여러분은 한시를 안 해봐서 모르겠죠. 그래서 운을 탁탁 띄워 놓고 이런 운율이 있어요. 오늘 뭐 한시 공부를 하는 건 아니니까 여기에서 보면 쭉 뭐 옷 같은 눈물 어쩌고 저쩌고 해놓고서요, 뭐쩌고 해놓고서는 뭐가 있냐면요. 여기에 파초라는 맨 마지막에 바람 따라서 풍동 파초 영 해놨습니다. 파초의 그림자가 바람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해놨어요. 자, 파초가 나옵니다. 자, 이거 집 안이거든요. 집 안인데 파초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밤이기 때문에 침실이겠죠. 그죠? 저는 이제 이런 시를 읽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우리가 이렇게 안채에 이렇게 방에 이렇게 있고 마루가 있죠. 그죠? 뭐 뭔가 뭐 담이 있고 그다음에 뭐 문이 있겠죠. 문이 있는데 여기에 자기가 기거하는 방이다라고 하면 여기에 파초가 있다. 바람에 어쨌든 밤에 바람에 의해서 파초가 창에 이렇게 어른거린다라고 한다면요. 파초는요 어디서 자라죠? 약간 섭지에서 자라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방이 섭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좋지가 않죠. 저는 이런 게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허난서른님께서 이렇게 시를 지은 장소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굉장히 습지다, 침실이 잠자는 곳이 좀 습하다, 습지라기보다는 습하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내용들이 시에서 딱 읽어보면 습하다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사실 우리가 집이라는 우리가 앞에 주택 삼요결 했었죠. 삼요결에서 보면 주택의 방향이 햇빛하고의 관계거든요. 햇빛과 통풍의 관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뭐 때문에 한다고 그랬죠? 건강성 때문이라고 그랬죠.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습한 곳에 뭔가 침실이 있다는 것 자체가 건강할 수가 없다는 거겠죠. 그게 아들, 딸 놓는 과정에서 몇 년간 흘렀을 텐데, 이런 것이 몸에 굉장히 습한 기운들이 들어와 있다면 굉장히 기운이 다운이 됐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렇게 다운이 되고 좀 어물해졌다고 그러나요? 어물해졌다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주택 삼요결하고 그 당시는 이 사람들은 그거를 몰랐겠지만 우리가 이게 시를 읽어보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느끼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파초라는 것도 그 당시에 집안에서 뭔가 키웠지는 않았겠지만 뭔가 자랐다는 느낌이 들고요.
물론 이제 곡자는 물론 이제 뒤에 뭐 아들 무덤이 뭐 근처에 있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주위에는 나무가 백양나무라는 게 있었다는 거죠, 그죠? 백양나무도요, 그렇게 양지에서 자라지는 않죠. 물론 우리가 공기에 그거는 좋다고 그래요. 그 뭐 이산화탄소, 아황산가스를 흡수하는 데는 나무는 좋다고 그럽니다만은 백양나무 자체가 약간 이 약간 뭐라고 그러죠? 북쪽에서 조금 잘 자라는 나무 중에 하나죠. 백자가 붙어서 그 밝을 곳에 자랄 것 같지만 실제로 서북 쪽에 자라는 나무죠. 그죠?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무덤이 있는 곳이 물론 서북 쪽 방향이겠지만 집하고는 뭐 가깝진 않겠지만 그죠? 그래서 좀 그 당시 어쨌든 백양나무도 있었다라는 게 알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강우라는 곳에도 보면 고태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주인이 없고, 자, 집안에 뽕나무가 있다. 잠실인 것 같아요. 서초동에 살아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뽕나무가 있다라고 해놨어요. 뽕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조금 그렇죠. 그죠? 습하다라는 느낌이 들죠. 뽕나무가 원래 물을 좋아하는 나무잖아요. 그리고 뭐 빈누각이고, 그래서 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뽕나무는 보통 뒤쪽에 많이 이렇게 뒷마당 쪽으로 저기 많이 해요. 집안에 이렇게 뽕나무를 많이 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나무를 있다라는 것만 해도 제가 볼 때는 뭔가 썰쩍한 느낌이 들죠, 그죠? 사람도 없다 뭐 이렇게 하는 게 그렇고, 그 다음에 또 가무해가지고 어리석은 어떤 느낌 이렇게 보면은 뭐 한이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가을에 어떠한 그 서리도 끼고, 그죠? 그러면서 맑은 한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 오동나무가 나옵니다. 오동나무가 어디 나오는데 가지가 이렇게 분분하게 뭐 하고 서풍에 바람이 불고, 그다음에 오동나무가 어디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서쪽에 오동나무가 툭툭 떨어지는 소리, 가을에 여러분 오동나무 떨어지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참 그런 것도 굉장히 집 자체가 굉장히 뭔가 삭막하다. 그리고 뭔가 너무 뒤쪽에 있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죠? 뭔가 북서쪽에 위치해 있는데 서쪽에 너무 가까운 쪽이 아닌가,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앞에 신사임당 같은 경우는 뒤에 자라는 화초 자체가 굉장히 과수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양지 바른 쪽에 잘 자라는 어떤 꽃이나 열매가 있다면, 과일이 있다면, 여기는 굉장히 약간 습한 곳에 자라는 어떠한 화초가 있고 나무가 있고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가을에 관한 내용들도 보면은 여기에도 보면은 마찬가지죠. 오동잎 여기 나오네요. 불어오는 서풍에 섬도 가득한 오동잎이 이렇게 서리빨이 차갑다. 뭐 물론 이제 느낌도 있겠지만 이렇게 오동잎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물론 이제는 혼자 지금 자고 있어가지고 더 느낌을 그렇게 만들었겠지만, 그 당시에 어쨌든 오동나무 뭐 집에서 다 심죠, 그죠? 근데 느낌에도 어떤 서쪽에 위치해 있으면서 습하면서 앞쪽에 있는 방도 습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면서 집 자체가 통풍이 잘, 바람이 잘 통하고 양지 바른 곳에 어떤 부부의 방이 있는 곳이 아니고 뭔가 섭한 곳에 뒷마당에 뭔가 가두어져 있는 느낌의 드는 분위기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집 자체의 어떤 기운 자체가 너무 음기 같은 느낌이 좀 들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택 3, 6열의 어떤 중요성, 그리고
또 이 시를 보면서 우리가 그 당시에 심었던 어떤 나무들의 느낌과 어떤 마당에 어떤 나무가 자람으로 해서 어떤 느낌이 있는가 또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오늘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시하고 그림에서 봤을 때 앞마당에 어떤 나무들이 있는가를 유추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